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앞으로 인원 제한 없이 직계가족 모임에 참석할 수 있고 2차 접종을 완료하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대면 면회도 가능합니다. 얀센 백신의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만 30살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 군 관련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방역당국은 얀센 잔여 백신도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서 예약 접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507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5.6% 늘어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3.8%로 상향 조정했고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5.8%로 높였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60여 명이 참여한 P4G 서울정상회의가 폐막했습니다. 폐막식에 앞서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실천 의지를 담은 서울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459명 늘어서 누적 14만 79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49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78명이 확진됐습니다.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전국 모든 시 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4명 추가돼 국내 사망 누적은 1,963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9명 늘어 누적 158명이 됐고 완치 환자도 640명 나와 격리 해제 누적은 13만 1,463명입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38만여 명이 받아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579만여 명이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모두 217만 1,3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얀센 백신의 온라인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접종은 이번 달에 완료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상반기 접종 인원이 1,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얀센 백신 100만 명분에 대한 사전 예약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과 군 관련 종사자 등이 대상입니다. 군 관련 종사자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직원과 현역 군 간부의 가족, 부대에 고정 출입하는 민간 인력 등입니다. 370만 명 정도가 대상으로 파악되는데 선착순 마감이어서 클릭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기에 접종받지 못한 대상자들께서는 3분기 7월부터 9월 사이에 일반 국민 대상 접종 시기에 접종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접종은 60세 이상과 마찬가지로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며 6월 10일 시작해 20일에 마감할 예정입니다. 잔여 백신도 카카오나 네이버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도록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얀센 백신 100만 명 접종은 애초 정부의 접종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존 1,300만 명 접종 목표를 달성하면 1,400만 명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1,400만 명은 총 인구 5,135만 명의 27%에 해당합니다. 방역당국은 얀센 백신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위험보다는 이득이 크다고 판단해 접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얀센 백신을 싣고 오기 위한 군 수송기는 이번 주 중반에 미국 현지로 출발해 이번 주말에 국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0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한때 대기자가 6만 명을 넘는 등 예약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SNS에는 백신 예약 시작 직후 홈페이지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어렵사리 백신 예약에 성공했다며 접종 예정 날짜와 장소 등을 캡처한 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민방위 대원들의 경우
대상자가 아니다란 안내창이 떠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예약을 못했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수 올라왔습니다. 해당 오류는 오전 8시 반쯤 복구돼 현재 정상적으로 예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을 맞아 오늘 당장 8명 이상 직계가족 모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약 374만 6천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6월 1일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을 1차로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사람은 374만 6천 명입니다. 이는 2주 전인 지난달 18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누적 1차 접종자 수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함에 따라 접종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중 1단계 조처를 6월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현재까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서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네, 세계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소장 60여 명이 참여한 P4G 서울 정상회의가 어제 폐막했습니다. 폐막식에 앞서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또 국제사회 실천 의지를 담은 서울 선언문 채택 합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P4G 서울 정상회의 둘째 날 정상들이 탄소 중립 비전 실현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Many of the promises of 2050 without accompanying plans for 2020 to 2030 leave many of us wondering about the future. 30 years is a long time from now. Create the right incentive for low carbon growth by pricing carbon emissions and providing clear forward guidance for the future price trajectory. 정상 토론 세션을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도 포용적 녹색 회복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후 문제에는 국경이 없다며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개발도상국 지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 협력사무소와 녹색기술센터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토론을 마친 정상들은 기후위기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실천을 담은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녹색 회복을 실천하자고 합의했습니다. 또 해양 오염 심각성에도 인식을 같이 하고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결속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올해부터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해양 쓰레기 관리 역량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UN 차원의 해양 플라스틱 대응 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친 P4G 정상회의는 2년 뒤 열리는 차기 회의 개최국으로 콜롬비아를 확정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P4G 서울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미래 과제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45% 넘게 증가하면서 3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수출이 45.6% 늘어난 507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출 증가율이 1988년 8월 이후 32년 만에 가장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역대 5월 중 수출액 1위였던 2018년 기록도 넘어섰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4%, 자동차가 94% 증가하는 등 15개 주력 품목 중 14개 수출이 모두 늘었고 지역별로도 2달 연속 9대 지역 수출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478억 1천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1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2억 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5월 소비자 물가가 높을 거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비교 기준인 지난해 5월 물가가 매우 낮아서 올해 5월 물가가 높게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2분기 소비자 물가가 일시적으로 2%를 넘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차관은 다만 하반기에 농축산물 수급이 나아지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며 올해 물가가 한국은행의 안정 목표인 2%를 넘기는 일은 거의 없을 거로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물가 관계 차관 회의에서 물가 안정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에 5.6%보다 0.2%포인트 올린 5.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백신 공급과 선진국들의 적극적 부양책으로 경제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불균형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현지 시간 월요일 발간한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가 5.8%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3월의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으로 지난해 3.5% 역성장을 고려하더라도 인상적인 성장세입니다. The prospects for the global economy have improved considerably in recent months, and the outlook is brightening. So we have revised up our growth projections for 2021 to the highest growth rate since 1973. 백신 보급과 봉쇄에 대한 적절한 대처, 그리고 확장적 재정과 완화적 통화 정책을 그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주요 20개국 가운데 인도의 성장률 전망치가 9.9%로 가장 높고 중국 8.5%, 영국 7.2%, 미국 6.9%의 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3.3%에서 3.8%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내년 성장률 또한 0.4%포인트 상향한 4.4%로 전망하며 대부분 국가가 내년 말까지 팬데믹 이전 국내 총생산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경제 회복 속도는 나라별, 부문별, 개인별로 차이를 보일 것이며 특히 저개발 국가의 백신 부족은 세계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 need to collectively help emerging market economies more, boosting the production of vaccines, improving health infrastructure and testing capacities. 최근 일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수요 분출과 공급망 병목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OECD는 따라서 회원국들에게 완전 고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피해 계층에 집중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계속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코로나 시대 주문용 키오스크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손가락으로 만지는 것도 꺼려지는데요. 손가락을 직접 대지 않고도 화면 속 제품이나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올해의 발명으로 선정됐습니다. 김진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이후 급증한 주문용 키오스크입니다. 화면에 손가락을 대 물건을 선택하는 일반 키오스크와 달리 손가락이 화면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손가락을 대지 않아도 제품이 선택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키오스크 위에 장치된 적외선 카메라가 사용자의 시선과 손가락 움직임을 포착해 정확한 선택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키오스크뿐 아니라 엘리베이터에도 적용 가능해 코로나 감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로 올해의 발명에 선정됐습니다. 카메라만 달면은 디스플레이 앞 공간 전체를 제어가 되게 해주기 때문에 이게 키오스크나 공공장소에 있는 엘리베이터 버튼 이런 데 들어가면 화면을 닫기 전에 선택이 되기 때문에 접촉을 아예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잠수함처럼 생긴 이 기계는 물 위를 떠다니며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로봇입니다. 물과 기름을 동시에 흡입해 분리한 뒤 물은 배출하고 기름은 회수하는 기능을 합니다. 전체 사고의 92%를 차지하는 1000리터 이하의 소형 사고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안경 표면에 미세한 구멍을 낸 뒤 가상현실처럼 영상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한 발명품. 플라스틱을 먹는 균을 활용해 플라스틱 재생 효율을 높이는 기술도 선을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역재란 출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10% 가까이 늘어났으니까는 우리 발명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와 노력을 해주신 올해 마지막 날 열린 발명의 날 기념식에는
올해의 발명왕을 비롯한 총 82명의 발명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 5월 31일 코로나19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리스 문자를 활용한 새로운 명칭을 발표했습니다. WHO는 변이 바이러스를 처음 보고된 장소에 따라 부르는 것은 낙인을 찍거나 차별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새로운 명칭을 발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 처음 보고된 변이는 알파로, 남아공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는 베타로 명명했습니다. 또 브라질에서 처음 보고된 변이는 감마로,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는 델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WHO는 국가 당국이나 언론 매체 등이 새로운 명칭을 채택하는 것을 권한다며 다만 새로운 이름이 현재 과학적 명칭을 대체하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전 국장이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기원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 점점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고틸리프 전 FDA 국장은 CBS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의 연구실 유출설과 관련한 논란이 지난주 재점화된 이후 이런 정황이 계속 늘었고 자연 기원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오히려 축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틀리브 전 국장은 중간 숙주, 즉 인간에게 전염시키기 전에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동물을 철저히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기원이 우한의 지장이라는 가설은 이제 전적으로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며 기원을 파악할 증거물로 우한 연구소 연구원들의 혈액 샘플, 염기서열 분석이 가능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원형과 초기 샘플 등을 거론했습니다. 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해 3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를 보면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6,7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한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약 2만 1,000명으로 지난해 3월 31일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둔화한 것은 백신 접종 확대와 따뜻해진 날씨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미국 성인 인구의 62.6%가 백신에 최소 1회 접종했고 51.5%는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현지 시간 5월 31일 성급한 승리 선언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급하게 승리 선언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미국의 광범위한 지역사회에 여전히 어느 정도 바이러스의 활동이 있는 한 우리는 공중보건 조치를 벌일 수 없다며 비록 하루 감염자가 3만 명 미만으로 내려갔지만 이는 여전히 많은 감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독일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 10명 중 1명은 장기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냐 칼리책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장관은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독일의 코로나19 환자 350만 명 중 장기 후유증을 앓는 사람이 10명 중 1명꼴인 35만 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을 앓는 이들은 50여 가지의 매우 개인적인 증상을 보인다며 일부는 지속적으로 머리가 아프고 극단적인 탈진 상태에 고통받거나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 더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일본 국민 대다수는 올림픽 취소를 원하지만 스가 내각의 고민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 강행을 기정사실로 하고 경기장에 관객을 입장시킬 경우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긴급사태 연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스가 총리는 올림픽 경기장에 관중을 입장시키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국내 다른 스포츠 경기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총리는 밝혔습니다. 野球やあるいはサッカーなど、一定の水準の中で感染拡大防止をしっかり措置をした上で行っていることも
これ事実だというふうに 스가 총리의 강한 의지에 따라 일본 정부가 올림픽 관중 입장을 상정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장객 전원에게 관람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또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올림픽을 직접 보려면 입장권 구매뿐 아니라 자비로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경기장 내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식사나 음주, 큰 소리로 응원하는 것은 모두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대회 입장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東京大会における観客の在り方については、IOC 等々の5者協議において、すでに海外からの観客受け入れは断念することで合意をされ、大会の観客数にかかる判断については、6月に行うことで合意がなされている。 국내 코로나 대응이 우선이라는 일본 의료계는 올림픽에 부정적이고 열더라도 무관중 개최가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관객을 입장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감염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県外を超えた人々の動きでこれによって感染が拡大するリスクというのは当然あるので 대다수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대회 강행뿐 아니라 관중 입장까지 준비하고 있는 일본 정부. 올림픽은 국민과는 동떨어진 빛바랜 축제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홍콩 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5차 확산이 닥칠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이와 함께 공무원에게는 백신을 접종할 때마다 하루씩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으며 이미 접종을 한 경우에도 나중에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홍콩 증시에 상장된 500대 주요 기업의 고위 경영진이 백신 접종을 했을 경우 홍콩을 드나들 때 격리를 면제하는 특전도 발표했다고 홍콩 공영방송인 RTHK가 보도했습니다. 네, 수십 년간 가족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 2015년 한자녀 정책을 포기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심각해지자 사실상 산하 제한을 폐지한 겁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중국이 부부가 3명까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시진핑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주재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는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앙정치국은 이번 조치가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실현하며 인력 자원의 우세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의 인구는 14억 1,100여만 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지만 10년간 증가율이 5.38%에 그쳐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출생 인구는 1,200만 명으로 떨어지며 대기근으로 수천만 명이 숨진 1961년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중국은 인구 증가에 맞서 1978년 말 11기 3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다가 2015년 10월 두 자녀 정책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출산 기피 등으로 노령화와 저출산 추세가 심각해지자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 자녀 허용은 이미 예고돼 왔던 조치입니다. 低生育已经成为大多数发达国家普遍面临的问题，这也许将来也是中国要面临的现实的问题。中国呢将推动高质量发展，有针对性的制定人口的相关战略和政策。 중국의 변화는 미중 갈등 속에 인구가 곧 국력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14억 인구가 곧 정점을 찍을 것이며 2, 3년 안에 인도에 인구 1위 자리를 내줄 것이라고 우려해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지만 지난 한 달을 생각해보면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도 중부지방에는 아침에 비 소식이 있었는데요. 또 기상청에 의하면 올 여름도 평년보다 비가 많이 오고 덥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날씨 전망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